가장 아픈 것은 한 사람이 당신을 배신하는 순간이 아닙니다. 진짜 무너지는 순간은 사람들이 한 명씩 당신을 문제처럼 바라보기 시작할 때입니다. 어제까지는 함께 웃던 사람이 갑자기 말을 아끼고, 믿었던 동료가 눈을 피하고, 가족이나 친구가 당신의 설명보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먼저 믿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모른 채 분위기가 달라진 것을 느끼고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계속 되짚어봅니다. 혹시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내가 설명을 더 잘했어야 했을까? 이런 생각들이 밤마다 머릿속을 파고듭니다. 하지만 모두가 등을 돌렸다고 해서 당신이 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때로는 누군가가 뒤에서 아주 능숙하게 줄을 당기고 있을 뿐입니다. 그 사람은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무엇을 믿게 만들지 계산합니다. 작은 진실에 거짓을 섞고 당신의 침묵을 죄책감처럼 보이게 만들고 당신의 분노를 불안정함의 증거처럼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혼란스럽고 창피하고 화가 나고 동시에 너무 외롭습니다. 특히 관계와 체면, 집단의 분위기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에서는 이런 고립이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자신의 자리를 잃는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상처를 위로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조종자가 어떻게 당신을 악역으로 만들고 왜 사람들이 그 이야기에 흔들리는지, 그리고 당신이 어떻게 다시 자신을 보호하고 목소리를 되찾을 수 있는지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머물러 주세요. 출구는 있습니다. 조종자는 진실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통제입니다. 당신이 독립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을 때, 선을 긋기 시작했을 때, 더 이상 예전처럼 맞춰주지 않았을 때, 그들은 갑자기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을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당신의 이미지를 바꾸는 일을 선택합니다. 당신이 틀린 사람이 되어야 자신이 안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때 시작되는 것이 바로 조용한 비방입니다. 그들은 대놓고 공격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야기를 살짝 비틀고 일부 사실에 꾸며낸 내용을 확신하는 척하지 않으면서도 의심이 남는 말을 흘립니다.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좀 이상했다는 식의 말, 내가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이유가 있다는 식의 말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그렇게 당신은 해명할 기회도 없이 점점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들이 설득력 있어 보이는 이유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하고 차분하며 누구 앞에서 어떤 얼굴을 보여야 하는지 잘 압니다. 또 모두에게 한꺼번에 말하지 않고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부터 조심스럽게 건드립니다. 회사에서는 분위기를 좌우하는 동료에게, 가족 안에서는 목소리가 큰 사람에게, 친구 사이에서는 중심에 있는 사람에게 먼저 접근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사실을 확인하기보다 이미 만들어진 분위기를 따라가게 됩니다. 특히 한국처럼 체면과 관계의 조화를 중시하는 환경에서는 이런 방식이 더 강하게 작동합니다. 회사에서 동료들이 갑자기 차갑게 대하거나 가족이 당신을 조심스러운 눈빛으로 보기 시작할 때 당신은 내가 정말 문제가 있나 하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 말을 믿었다는 사실이 당신의 잘못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집단의 인식을 먼저 장악했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문제가 있어서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자신이 강하다고 느끼기 위해 당신이 문제 있는 사람처럼 보여야 했던 것입니다. 그 일을 겪고 나서 당신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이상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매우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이 고통은 단순히 누군가와 다투고 끝나는 상처가 아닙니다. 오히려 애도와 닮아 있습니다. 사람을 잃은 것처럼 느껴지고 익숙했던 관계를 잃은 것처럼 느껴지고 무엇보다도 그 일이 있기 전에 자신을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분명하게 알던 감각이 흐려지고 내가 본 것이 맞는지, 내가 느낀 것이 맞는지조차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는 여러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옵니다. 수치심이 밀려왔다가 갑자기 분노가 치밀고 또 어떤 날은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이 오래 남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감정도 큽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했는지, 어떻게 주변 사람들이 그 말을 그렇게 쉽게 받아들였는지 그 사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돕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은 정신을 매우 지치게 만듭니다. 겉으로는 버티고 있어도 안에서는 계속 에너지가 빠져나갑니다. 많은 경우 가장 아픈 지점은 조종자의 행동 자체가 아닙니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다른 사람들이 그 말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함께 웃고 시간을 보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나를 경계하고 설명보다 소문을 선택했을 때 사람은 깊이 흔들립니다. 이때 당신의 신경계는 위험 상태에 들어갑니다. 몸과 마음은 계속 경계하고 뇌는 지나간 장면을 반복해서 재생하며 혹시 내가 뭔가 잘못했나 하고 끝없이 스스로를 신문합니다. 이것은 약해서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심리적인 전쟁을 겪은 뒤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특히 집단의 시선과 소속감이 중요한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고립이 마치 공동체에서 지워진 것 같은 공포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픔은 더 깊고 더 외롭고 때로는 말로 설명하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이 고통은 당신이 약하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당신이 진심이었고 믿었고 사랑했고 관계를 소중히 여겼다는 증거입니다. 그 일을 겪은 뒤 대부분의 사람은 본능적으로 설명하고 싶어집니다.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고 오해를 바로잡고 싶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증명하고 싶어집니다. 특히 회사나 가족, 오래된 인간관계처럼 체면과 평판이 중요한 자리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내가 진짜 잘못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 가장 위험한 함정이 있습니다. 조종자는 진실한 대화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반응을 원합니다. 당신이 격하게 화를 내고 억울함에 길게 해명하고 제발 믿어달라고 매달릴수록 그들은 그것을 새로운 재료로 바꿉니다. 당신이 보낸 분노의 메시지는 불안정하다는 증거처럼 포장되고 당신의 눈물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로 뒤집힙니다. 더 설명할수록 더 왜곡되고 더 바로잡으려 할수록 더 깊이 끌려 들어가게 됩니다. 이미 당신을 오해할 준비가 된 사람 앞에서 끝없는 해명은 스스로를 소진시키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감정적 중립입니다. 이것은 차갑게 굴라는 뜻이 아닙니다. 상처가 없다는 척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그들의 게임에 더 이상 연료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자신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짧게 답하고 사실만 말하고 감정을 자세히 드러내지 않고 같은 논쟁을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른바 그레이록 방식은 존재감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흔들 수 있는 손잡이를 없애는 기술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꼭 연락해야 하는 공동 양육의 상황이나 직장 업무, 친척 모임처럼 완전히 끊을 수 없는 관계에서는 더 효과적입니다. 필요한 말만 하고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소통하고 불필요한 감정 싸움에는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이것이 그냥 참는 태도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음으로 체면을 지키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품위를 이해할 마음이 없는 사람들 앞에서 인격을 증명하려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적절한 침묵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지적인 선택입니다. 상황이 계속 흐려지고 사람들의 시선까지 바뀌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되찾아야 할 것은 감정이 아니라 현실감입니다. 거짓말은 언제나 기억을 흔들고 반복되면 결국 당신 스스로도 내가 너무 예민했던 건 아닐까, 내가 뭔가 잘못 이해한 건 아닐까 하고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증거입니다. 이메일, 메시지, 통화 내용의 기록, 날짜와 시간, 스크린샷, 그날 실제로 있었던 일을 짧게 적어둔 메모까지 이런 것들은 단지 나중에 반격하기 위한 무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먼저 당신 자신의 정신을 붙잡아주는 닻입니다. 증거를 남긴다는 것은 집착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이 지어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스스로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누군가 계속 현실을 비틀 때 기록은 당신에게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내가 과장한 것이 아니었다고, 내가 미쳐가는 것이 아니었다고, 내가 느낀 불편함에는 이유가 있었다고, 그리고 만약 상황이 더 심각해져서 법적인 대응이나 회사의 인사부서 같은 공식적인 도움을 받아야 할 때도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말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증거가 있어도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관계는 이미 너무 오래 오염되어 있어서 더 붙잡을수록 당신만 무너집니다. 사과를 받으면 끝날 것 같고 모두가 진실을 알게 되면 괜찮아질 것 같지만 현실에서는 그런 순간이 끝내오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억울함을 풀기 위해 너무 오래 그 자리에 머무르면 당신의 삶 전체가 그 싸움에 잠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떠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관계를 떠나고 모임을 떠나고 직장을 떠나고 더 이상 당신을 설명해야만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을 떠나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선택이 특히 두렵습니다. 내가 빠지면 완전히 혼자가 될 것 같고 사람들이 나를 더 이상하게 볼 것 같고 버티지 못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겁이 납니다. 하지만 떠나는 것은 지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공정하지 않았던 게임에 더 이상 자신을 내주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힘든 순간에 당신의 편에 서지 않은 사람이 미래에도 반드시 함께 가야 할 사람은 아닙니다. 떠난 자리에는 아주 큰 공백이 남습니다. 사람을 잃은 자리이기도 하고 믿음을 잃은 자리이기도 하고 예전의 나를 잃은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 공백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빈자리에서부터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이전과 똑같은 관계를 되찾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진실과 안전 위에 새로운 지지체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을 정말로 보는 사람은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한 사람, 판단보다 이해를 먼저 건네는 두 사람, 그리고 필요하다면 상처의 구조를 함께 풀어줄 상담이나 치료의 도움만으로도 회복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치유에는 군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거짓이 없는 공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다시 자신을 믿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조종과 왜곡을 오래 겪으면 가장 깊게 망가지는 것은 자존심만이 아닙니다. 내 감각이 맞는지, 내 기억이 맞는지, 내가 느낀 불편함이 진짜였는지조차 확신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 앞에서 내 몸이 긴장하는지 살펴보십시오. 어떤 말이 나를 위축되게 만드는지 알아차리십시오. 싫은 것은 싫다고 정한 뒤 그 경계를 스스로 지켜주십시오. 이런 작은 반복이 쌓이면 흐릿했던 안개가 조금씩 걷힙니다. 그러면 당신은 조종당하기 전에 자신을 떠올리는 데서 멈추지 않고 이 일을 지나온 뒤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지도 보게 됩니다. 치유는 곧게 뻗은 길처럼 오지 않습니다. 괜찮은 날이 있다가도 어떤 표정과 말투와 장소가 갑자기 기억을 건드려 다시 흔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처음으로 돌아갔다는 뜻이 아닙니다. 회복은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흔들려도 다시 중심을 찾는 힘이 자라는 과정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상처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도 더 이상 삶의 운전대를 잡지 못하게 됩니다. 당신은 더 편하게 웃게 되고 조금 더 깊이 잠들게 되고 사람을 볼 때도 예전보다 또렷한 감각으로 자신을 지키게 됩니다. 당신은 망가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회복하고 있습니다. 조종하는 사람은 언제나 당신의 이야기를 빼앗으려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볼지 통제하려 하고 더 위험하게는 당신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게 될지까지 흔들어 놓으려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패는 다시 당신의 손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당신은 고립을 지나왔고 왜곡을 견뎌냈고 마음이 무너지는 시간을 통과하면서도 여전히 여기 서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생각보다 훨씬 강한 사람입니다. 지금 당장은 거짓이 더 크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은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꾸며낸 말들은 하나씩 힘을 잃고 끝내 남는 것은 당신이 어떻게 버텨왔는지, 어떻게 자신을 되찾았는지에 대한 진실입니다. 당신의 치유는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강한 증언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묘사한 사람이 아닙니다. 한 번도 그런 사람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상처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입니다. 만약 당신도 자신이 쓰지 않은 이야기 속에서 나쁜 사람으로 남겨진 적이 있다면 댓글에 작은 흔적 하나만 남겨주십시오. 다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런 이야기로 다시 자신을 찾고 싶다면 이 채널과 함께 해주십시오.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은 사람을 끝내 지워버릴 수 있는 비난은 없습니다.